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십니까. 원당시장에 양배추하고 삼겹살을 사러 나온 한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은 종교라든지 지도자들하고 만남이 있어가지고 교류가 시작되면은 어떤 그 정치적이나 어떤 하나의 대치 상황보다도 하나님 뜻처럼 선한 색깔로 좀 많이 도배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상깔에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아가지고 솔직히 내일처럼 일정이 안 잡혀요. 너무 어린애들이 많이 희생을 당해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 역시도 어린 자식을 둔 부모로서 남 같지가 않아요. 국가도 경제적으로도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지금 이익인데 그런 어떤 희생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살아나가는 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런 어떤 국민들 의식이나 이익이 전환 차원에서 추기경님이라도 종교 지도자분이 이렇게 또 어떤 남북 교류라도 시작하고 다른 어떤 국민의 반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원당시장에서 만난 한용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 방북 소식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세월호 사고로 국민들이 침통하고 또 경제마저 안 좋은 상황인데 추기경님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신임 국무총리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9455님께서는요. 하나부터 10까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하신 분이었으면 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9714님께서는요. 부처 공직자들을 온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책임자여야 합니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정기 구독권을 한 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해보죠. 근데 요즘 무슨 오심 때문에 시끄럽네요. 이건 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올 시즌에 또 유독 이 프로야구가 오심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한화와 넥센 경기 도중에 오심이 또 나왔습니다. 네. 4회 말에 넥센 공격대였고요. 이 무사 1-3루에서 박헌도 좌익수 플라이 때 이 김민성 선수가 홈으로 쇄소를 했는데요. 심판은 세이프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한화 포수 정범모가 완벽하게 블로킹으로 김민성을 맞고 태그를 했고 김민성 선수는 홈플레이트를 밟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영재 주심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이프 판정 5심을 내렸습니다. 지난달에 광주에서는
판정에 불만을 품은 한 팬이 이제 경기장에 난입을 해서 심판을 폭행한 적도 있었고요. 오심을 한 심판이 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진해서 내가 교체돼서 나가겠다 이런 적도 있었고 올해 유독 이 해프닝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디오 판독 시행을 하려면 네.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00억.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KBO가요. 네. 6월 초에 이사회에서 이 방송 화면, 중계 화면 도움을 받거나 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디오 판독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프로야구에서 삼성이 어느새 선두로 치고 나섰네요.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삼성이 그 지난 16일 경기에서요. 올 시즌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선 이후에 이제 1위를 아주 굳게 지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열린 수원 롯데전에서 이 벤트널크의 호투와 박성민 선수 홈런포를 앞세워서 7대2로 이겼습니다. 파죽의 6연승 달리면서 선두를 정말 굳게 지키고 있고요. 한편 넥센의 박병호 선수가 어제 한화전에서 15호, 16호 홈런 터뜨리면서 홈런 부문 단독 선두로 진출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강북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길 교통량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모두 강남 방면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한남대로 한남일 고가차도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 녹사평대로도 중앙경리단까지 이동량이 꾸준합니다. 강남권으로 내려가서 대부분 이동량 많은 편인데요. 강남대로가 양재역에서 신논현역까지 막히고요. 반대쪽은 대부분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논현로가 학동역에서 도곡일동 주민센터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요. 언주로 서울세관 사거리에서 도산대로 사거리, 반대쪽 경복아파트에서 매봉터널까지 어렵습니다. 과천대로가 남태령곡에서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까지 밀리고요. 반대쪽 동작대로 이수교차로에서 이수역 구간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서 검찰이 금수원 내부를 수색하겠다고 했을 때 한때 기독교 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이를 저지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유병헌 씨의 행방은 밝히지 않은 상태고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기독교 복음침례회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이고 또 유 전 회장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죠. 기독교 복음침례회 사무국 직원이신데요. 조계용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 검찰에서 금수원 수색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저지하고 막는 편이셨죠? 그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기본적으로 신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세월호 참사 사고가 난 다음에 예. 원인 결과를 수사하는 부분에서 예. 지금 청해진 해운이나 그리고 연관된 회사 그런 부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예. 검찰이 교회를 압수수색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 상황 당시에 예. 분명히 기사로는 종교시설은 절대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라고 플레이를 해놓으시고 네. 그 상태에서 그날 아침에 똑같은 기사가 나는 아침에 10명의 수사원이 들어오셔서 예. 저희 교회를 압수수색하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제 과거 오대양 사건부터 예. 검찰과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저희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예.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고 아, 예. 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희 어떤 의미에서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수원에 검찰이 수색하러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네. 저희 신도들이 금수원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신도들이 모이니까 언론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점점 수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검찰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에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삶의 터전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 반항 심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별장이라고 의심된 곳을 검찰이 말 그대로 급습을 하셨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분위기가 악화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근데 이 문을 여셨어요? 어떤 예.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뢰라는 부분이 예. 조금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제가 이제 성명설도에서 발표드렸던 부분이 예. 오대항과 50 비리에 대한 부분을 예. 검찰이 무혐의로 이미 판결 내리신 부분을 예. 정말로 정확하게 천명해 주신다면 네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의 표시로 조금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 좀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어떤 의미에서 화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네. 기독교 복음 신뢰와 오대항 부분이 전혀 상관없다는 부분을 네. 굉장히 브리핑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기사화가 되진 않았지만 네. 그 내용을 검찰이 어느 정도 좀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예. 저희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약간은 검찰이 우리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과 직접 통화가 이제 좀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은 갈등들이나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한테 너무나 갑자기 많은 일들이 생겼거든요. 예. 세월호가 침몰한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정말로 슬퍼하고 이거는 어떻게 난 사고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갑자기 언론에서 구원파와 상관이 있다. 이준석 선장이 구원파기 때문에 그 승객들을 버리고 나왔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예. 신도들도 사실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 23년 전에 오대항 사건 때 네. 언론의 문매를 한 40일 동안 맞으면서 그리고 유 전 회장이 그대로 이제 구속되면서 그 이미지가 굳어진 그 사건들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구원파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신 건가요? 당연히 이견이 많죠. 그것도 이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하고 유병헌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언론이 처음에 바라보셨던 프레임은 교주와 신도 관계로 보셨던 걸 많이 기사화하셨어요. 예. 유병헌 전 회장은 교주고 예. 신도들은 그에 따르는 그냥 광신도 이런 느낌으로 자꾸 포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주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인간이 신이란 얘기입니다. 예. 저희한테는 그건 굉장히 모독적인 언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일단 반박하기 시작했지만 유병헌 회장과 유병헌 전 회장과 저희 관계가 그렇다면 아무 관계도 없느냐? 네. 그럼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거든요. 예. 저희는 유병헌 전 회장이랑 저희 기독교 복음 침례가 시작했을 때는 권신찬 목사님과 유병헌 전 회장이 같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맞으면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고 그리고 유병헌 전 회장이 가끔씩 이제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하시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같이 성경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는 관계가 있지만 교주 프레임으로 봐서 명령 주고받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는 무슨 교주가 없나요? 예, 어느 기독교 교단에 교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주가 아니면 혹시 여기에 대표자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대표는 김성일 총회장님이라고요. 총회장님 따로 계시고요. 총회장님. 예, 저희 기자회견에 나오셨던 분들이 교단 어른들입니다. 총회장님이 따로 계시는군요. 네. 예. 그러면 최근에 유병헌 씨는 이렇게 거기 가서 설교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한 10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요. 10년 전이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삼각지 교회에서는 20년도 더 넘은 것 같고요. 안성교회에서는 10년 전에
데살로니가 그 주제에 관련된 설교를 하신 게 마지막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기독교 복음 침례하고 유병헌 씨하고는 그런 무슨 교주 신조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건 예. 정확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니까요. 네. 아, 그럼 뭐 사실이면 사실대로 밝혀지겠죠. 네. 그런데 예, 이제 예.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 이런 시선을 자꾸 바라보는 게 예. 저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럽혀지는 부분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유병헌 씨는 지금은 그러면 그 복음 침례회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도 같은 신도입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워요? 예. 예, 왜냐면 전에 저희가 금선 내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때 이제 저희 교단에 뭐 이재옥 선생님이라든지 예. 그분들이 이제 유병헌 전 회장과 이분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예. 기자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 이유가 유병헌 전 회장이 본인은 기독교 복음 침례 신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병헌 씨가요? 예.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예. 저희가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예. 이름에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예. 저희가 목사제도나 장로제를 두지 않는 이유는 예. 형식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는 저희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종교단체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등록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단으로 등록하라고 했을 때 권시찬 목사님과 유병헌 전 회장이 사실은 그분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예, 그래서요? 유병헌 전 회장 같은 경우엔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교단이 있고 종파가 있는데 우리가 더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교단 설립을 반대하셨고 권시찬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이 같이 이름을 내세우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교단이 그래서 생겨났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유병헌 전 회장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교단과는 이제 가끔씩 저희가 설교 요청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들어주셨지만 권시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 단상에 잘 쓰시지 않으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조계웅 씨께서는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소속이시네요. 신도이시고.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뭐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이해가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앞에 그 오대양 사건과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굉장히 심했죠. 아, 그랬어요? 예. 그럼 뭐 그때 판결에서도 판결인가요? 그때 그 수사 결과에서도 관계가 없다고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검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금수원에서는 검찰 수사에 이제 협조를 하시는 상황이네요. 문도 열어서 수색도 하게 하고. 예, 지금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제 사무실 바깥에는 여전히 지금 검찰분들이 한 크로스 체크까지 해가지고. 자, 그러면 유병헌 씨는 거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금수원에? 뭐 이건 제가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난 다음에 뭐 이재옥 선생님이 밝혀주신 부분에 의하면 한 세월호 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는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마저도 못 봤거든요. 금수원에서 본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셨고 언제까지 머물었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 지금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이렇게 못할 정도로 거기 그렇게 넓어요? 뭐 금선 자체는 뭐 저희도 얼마나 넓은지 잘 몰랐는데 축구장 한 32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머무시는 곳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사진 찍는 스튜디오에서 머무시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유병헌 씨가 사는 스튜디오는 있군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근데 뭐 언론에 공개가 됐지만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 속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대강당이랑 굉장히 조금 임시 건물 같은 형태로 있는 곳에서 그냥 지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 유병헌 씨 일가가 살던 그 생활시설도 있다고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스튜디오랑 연결되어 있는 주거 공간이 있긴 하지만. 아, 스튜디오하고 연결된 주거 공간? 아, 그렇군요. 그보다는 이제 권시찬 목사님의 아내분이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부인이 살아 계세요? 예, 거기 머무시는 집은 한 채 있습니다. 아,
그 집에서 유병헌 씨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거기 계시는 않았죠. 스튜디오 연결된 주거 공간에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권신찬 목사의 부인이 사실은 또 주거 공간이 있다. 예, 예.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러면 기독교 복음침례회가 이제 청해진 회원이라든가 우리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안해 하실 거 없이 그냥 다 공개하실 거 공개하시고, 우리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예.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오대양 트라우마가 저희한테 상당한 겁니다. 글쎄, 그 말씀 제가 알겠는데. 그렇죠. 이제는 수사 협조해달라면 협조도 해주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저희가 그래서 지금 수사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결정을 내리셨네요. 명예를, 너무 저희 더럽혀진 명예를, 검찰이 지금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더럽혀진 이 명예를 회복하는 부분에 온 힘을 지금 집중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히려 이런 기회가 그렇게 명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근데 그 신도들 사이에서 그도 내부에 갈등도 있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저희는 사실 의견 통합이 잘 쉽게 통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제 성경적인 부분도 설교자가 앞에 나서 성경을 얘기하셔도 신도들 사이에서 성경적으로 좀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항의하기도 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저희한테 그렇게 어색한 문화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그럼 복음침례회의 신도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신도 아니에요? 예, 그건 저희가 확실하게 몇 번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선원들 중에는 신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사실은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 선원들 중에서요. 두 분이 두 분이 신도로 확인되셨는데 그 중에 어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현선 씨. 예, 그 승객들을 구하다가 그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한 분은 또 마찬가지로 승객을 구하다가 지금 다쳐서 입원 중이시기 때문에 정현선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 동의를 구해서 이름을 이제 얘기 드리지만 사실 저희는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슬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휘몰아치는 사태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보도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렵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사무국 직원이죠. 조계웅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년마다 전 세계가 축구로 뜨거워진다. K5도 출시 4주년. 그럼 특별한 거 없나? 있다. K5 출시 4주년 기념 1.4% 할부 프로모션.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과 성능 모두가 누리시라고. K5의 할부 금리가 1.4%. 1588-5330 또는 기아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일반형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 차만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 아직도 포괄 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신임 국무총리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의견 주신 분 중에서 한 분 추첨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정기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엄마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먼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오늘부로 다 끝났죠? 네. 그런지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동통신사들의 무한경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영업 정지 이후에 그 빼앗긴 고객들을 찾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회사 전용 단말기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일부 스마트폰은 공짜로까지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일부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때문에 보조금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을 뺏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마지막 점유율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 서울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의 아파트 값은 올라가네요? 네, 5월 현재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1,642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22만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 지방 아파트는 5년 전보다 152만 원 오른 598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 아파트 값이 지방보다 2.7배가량 비싼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렇게 3배 이하로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2009년 5월에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값이 약 3.9배의 차이를 보인 이후로 아파트 가격 값이 좁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완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경제 문제 중에서도 오늘 삼성 얘기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건희 회장이 위중하다고 해서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좀 차도는 있답니까? 그래서 뭐 일반 병실로 옮겼다니까 네. 사실 지난주보다는 조금 상태가 호전된 거 아닌가. 네. 근데 아직도 뭐 의식은 없다 그러죠. 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말이죠. 최고 지도자 이건희 회장이 위중하다는데 삼성그룹 주식은 올랐어요? 참, 이 주식 알다가도 모르는 왜 거예요. 올랐을까요? 네. 지난 주말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심장 수술하고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아침에 지난주 월요일이죠. 아침에 사실 주식이 얼마나 빠질까 이렇게 걱정하고 봤는데 그렇죠. 예. 그 후로 계속 올라가고 오늘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보니까 삼성그룹 전체로 한 7%가 올랐고요. 오, 예. 그 기간에 늘어난 시가총액만 22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핵심 계열사는 8% 가까이 올랐고 삼성생명은 한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은 건 확실하니까 3세 승계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비롯한 추가 지분을 좀 확보해서 경영권을 좀 튼튼히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또 3세 승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3세 승계가 끝나면 상속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속세를 내려면 배당을 많이 줘서
현금을 좀 확보하게끔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당을 굉장히 인색하게 했는데 3세 승계가 끝나게 되면 친주주 정책,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 정책을 할 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산 것 같아요. 그 외국인 매수세가 높아졌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례 말이지만 좀 듣기 거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이건희 회장이 좀 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게 주식이 오르니까 그 참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배당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배당이 좀 작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요.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1억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배당을 받았냐 이렇게 보니까 1%가 채 안 돼. 한 100만 원 정도도 채 안 되게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니까 뭐 한 달에 어떻게 되는 거죠? 9만 몇천 원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작년에 배당 수익이라는 게 2배 정도 올려져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올려서 그나마 1% 2배가 돼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색한 배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주주로서는 사실 주가가 안 오르면 손해죠. 은행 가면 2.5% 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2배를 올렸는데 이게 왜 그런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2세, 3세 승계가 되면서 배당 수익률을 갑자기 올리면은 야, 이것도 꼼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올렸다. 미리미리 차차 올린 거 아니냐. 사전 포석을 한 거다.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분석들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참 머리들이 참 좋으시네요. 증권시장이라는 게 참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꼬고꼬고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배당이 좀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상속세라는 게 이건희 회장의 전체 삼성그룹의 지분이 지금 현재 가치로 한 12조에서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제 2세들한테 다 상속 증여하면 아시겠지만 30억 이상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거든요. 그러니까 2세들이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 5, 6조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돈을 다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런 없겠죠.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건데 결국은 주식은요. 이런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이 수반돼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어떤 상속 증여에 대한 이슈 그리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슈로 주식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조정을 겪으면서 또 이건희 회장의 용태가 어떨지를 좀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사업의 영향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 3세 승계에 관한 한 삼성그룹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호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좀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하여튼 뭐 주식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자, 만일에 좀 거북한 이야기지만 이건희 회장의 유고가 생겼다고 할 때 그럼 3세 승계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집안의 3세 승계 구조가. 일단은 장남이자 독자인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갖는 걸로 이렇게 그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금융계열사들은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하는 걸로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호텔하고 서비스업 일부를 챙기는 걸로 돼 있고 이서연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모직에서 삼성 에버랜드로 이관된 패션 사업. 이렇게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 3세 형제 자매가 지분을 좀 나눠 갖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재용 부회장 위주의 경영권 승계가 될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주된 전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삼성 에버랜드 말씀하셨는데 삼성 에버랜드가 순차적으로 순환 출자 형식으로 해서 다른 회사에 또 다른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그룹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그 장악의 주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 에버랜드의 그
굉장히 큰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데다가요. 삼성 에버랜드가 또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또 삼성생명은 삼성 SDI, 삼성카드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에버랜드에 순환출자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별반 이론이 없는데 그 다른 두 자녀는 이제 그럼 뭐 지분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호텔이라든지 제일기획 뭐 패션 사업 부문을 나눠서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그 세상을 등졌을 때도 형제들끼리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세한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렇게 분할해서 분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를 따들지 아니면 지주회사 같은데 그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공동 경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요.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건희 회장 일가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본인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와병 중이라고 해서 뭐 음식을 못 차린다고 하면 그럼 누군가 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혼자서? 예. 할 수 있나요? 현재는. 네. 하여튼 그렇군요. 지분 관계상. 자, 그런데 잘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까다로운 건 다른 게 아니죠. 도대체 이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착시 현상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착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착시.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대부분의 이익이 삼성전자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를 빼면 삼성그룹도 별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내는 수익이요.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순이익의 절반이 삼성전자 거고요. 상장사 전체 의 순이익의 절반이 삼성전자에서 순이익의 절반이 삼성전자 몫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2년 전인 2011년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 몫이 전체의 19%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전체 상장사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좋다 보니까 2년 만에 이 19%라는 게 50% 가까이 된 거니까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삼성전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수출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2.7%가 늘었는데 삼성전자 수출을 빼면 오히려 3.6%가 줄어들었어요. 전체 수출이 우리가 줄었다는 얘기로군요. 그렇죠. 삼성전자 빼면. 삼성을 포함해야 이제 작년에 2.7%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통상 통계를 낼 때 아시아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통계, 일본을 포함한 통계 이렇게 내는데 우리나라 통계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포함한 통계와 삼성전자 뺀 통계 이렇게 나눠야 될 정도로 삼성전자가 절대적이죠. 10대 재벌 그룹이 낸 작년에 법인세가 얼마냐면 11조 2천억이거든요. 그중에 6조가 삼성전자가 낸 겁니다. 그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걸 제가 만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평균의 오류라는 겁니다. 아주 많이 가진 사람, 아주 적게 가진 사람 다 섞어가지고 평균을 내면요.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름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잘하는 삼성전자가 빼고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체감은 그렇습니다. 없다. 그런 얘기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처럼 성장하면 좋은데 기업이라는 게 다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내리막을 걸으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그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삼성그룹이 지금은 뭐 그 여러 계열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계열사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서는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기 좀 힘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핵심 계열사들 위주로 해서 계열사 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좀 하고요. 일부러 줄일까요? 그렇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 계열사 40조의 순이익을 냈는데,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중에 36조가 삼성전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면 별거 없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좀 둔화되거나 없어지는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일견 사회적인 책임을 좀 다하는 그룹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좀 괄목할 만한 일이 있었죠.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장에 백혈병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권오현 사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 영화도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요. 삼성가와 우리 사회의 어떤 대립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필이면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의 임원이 나와서 그런 발표를 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도 경영과 소유를 조금씩 순차적으로나마 분리하면서 책임 경영 위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소유와 경영이 원래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 한 가지는요. 네. 예, 미국식으로 갑자기 우리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자면 네.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최고 경영자라는 게 다 탁월한 건 아니거든요. 예. 또 무책임하게 방만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오너라는 용어를 쓰죠. 예. 오너가 직접 한다고 해서 다 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한쪽으로 몰아세우지 말고요. 예. 조금 시간을 주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사회와 그리고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너들이 같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향은 글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오너가 자제가 여럿 있잖아요. 네. 자제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후계자로 또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골라가지고 시킨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 당신은 그냥 대주주로서 남아있어라. 그렇죠. 예. 그리고 전문 경영을 써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될까요? 어떻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네. 지금 3세 승계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한 20년 있다가 이 스튜디오에서 다른 진행자와 다른 패널이 4세 승계에서 얘기하고 또 20년은 5세 승계에서 얘기해서야 네. 과연 우리 기업이 그리고 예전처럼 아들, 딸 대여섯 명씩 안 낳지 않습니까? 네. 독자 낳는데 그 독자가 재벌 가문에서만 네. 3세, 4세, 5세 계속 우수한 사람이 나온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 안 맞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말도 있어요. 부자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에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참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임 국무총리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리더십 있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228번님께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정기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해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